신이치는 도쿄에서 돌아오자 24일에는 조사이 지부, 25일에는 도난 지부, 26일에는 에도가와 지부 등 연일 지부 결성 대회에 참석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지도, 격려를 거듭했다. 끊임없이 몸소 움직이고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 그는 약진의 새로운 파동을 넓혀갔던 것이다. 아시아를 향해 출발하기 전날인 1월 27일은 본부간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날 오후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숨을 헐떡거리며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보고를 하러 왔다. 선생님, 조금 전에 인도 대사관으로부터 부다가야에 매장할 케이스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보이면 인도 세관에서는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되었네. 그럼 문제는 스리랑카에서의 통관과 매장 허가만 남은 셈이군. 그 외에 무슨 걱정되는 일은 없나? 걱정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일본과 다른 기후와 풍토, 치안 문제 등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사의 이야기로는 물이 맞지 않아 설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또 나라에 따라서는 소매치기 등의 피해를 자주 입으며 가난한 사람이 여행자에게 물건을 구걸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노고 따위는 두려워 말고 엄연하게 사명을 관철해 가지 않겠는가. 특히 불법의 발상지 인도는 우리들에게는 대은의 나라이다. 나는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인도에 가고자 하네. 모리카와는 신이치의 결심을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본부간부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도쿄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간부의 서두에 1월의 절복 성과를 발표했다. 학회 전체로 31,185세대이며 지난해 7월에 결성된 오키나와 지부가 당당히 제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오키나와 지부가 제1위를 했다는 발표에 장내는 갑자기 술렁거렸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결성된 지 아직 반년밖에 안 된 새로운 지부가 가마타나 고이와 아다치 등 전통이 있는 대지부를 보기 좋게 앞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신이치의 포석은 반년 만에 벌써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것도 일본 본토의 지부가 아닌 미국 통치하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키나와 지부가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광포시대의 개막을 알림과 동시에 그의 첫 아시아 방문을 축하하기에 어울리는 쾌거였다. 오키나와 동지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참석하여 거행된 지난해 7월의 지부 결성 이래 사랑하는 고향 오키나와를 광선유포의 초석으로 만들겠다는 비원을 안고 절복에 땀을 흘려왔다. 그 동지들의 맹세를 더욱 고무시켜 온 것이 오키나와 건하의 노래였다. 오키나와에서는 신이치가 방문하기 전부터 오키나와의 노래를 만들자는 기운이 높아져 있었다. 그리고 지부결성 대회 석상에서 그 가사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어느 장년부가 작성한 가사를 기초로 지부장인 다카미 후쿠야스와 그 장년부와 함께 생각하여 완성한 것이 이 오키나와 건하의 노래였다. 작곡은 유큐 대학에서 음악교수로 있던 여성 멤버가 담당했다. 그녀는 음악을 가르치고 있기는 했으나 성악 전공이어서 작곡 경험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다카미 지부장의 오키나와에 있는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호소에 감동하여 작곡에 도전했다. 곡이 완성되고 이 노래가 발표된 것은 9월 중순의 지부간부회에서였다. 정범 유포의 새벽녘, 부서진 우르마지마, 악몽에 깨어나 용감하게 일어선 전통을 자랑하는 철권은 오키나와 건하의 자랑이로다. 용감하고 씩씩한 가사이며 곡이었다. 거기에는 오키나와 동지의 맹세와 심정이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모두 한결같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노래는
평화 낙토를 구축하려는 절복의 노랫소리가 되고 전진의 선율이 되었다.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 가사와 악보를 즉시 야마모토 회장에게 보냈다. 시니치는 이번 1월 본부간부에 전해 통간부장인 야마기와 히로시로부터 1월 절복은 오키나와 지부가 제1위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제안했다. 굉장하다. 정말 열심히 해주었다. 오키나와 동지의 전투를 찬탄하며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를 세이쿄 신문에 소개하면 어떨까? 오키나와 동지의 건투를 찬탄하여. 그 제안에 세이쿄 신문 편집부도 대찬성. 2월 4일자 이면에 이 노래의 악보와 가사를 게재했다. 새로운 건설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으며 거기에는 새로운 노래가 있다. 약진의 노래, 동양 광포의 노래,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 등 각지에서 탄생한 노래가 이 무렵 서로 촉발하듯 전 학회에 애창되었다. 본부간부에는 회장 일행의 아시아 방문을 격려하는 회합이 되었다. 동행하는 간부를 대표하여 이사인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여행 일정을 소개하고 포부를 말하자 떠나갈 듯한 박수가 장내를 감쌌다. 지난해 10월의 북남미 방문에 이은 아시아 방문에 참가자들은 광선유포가 세계를 향해 착실히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몇 명의 간부 지도 그리고 니타스 법주의 인사가 있은 후 드디어 야마모토 시니치가 등단했다.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표하여 니타스 상인과 함께 내일 아시아로 출발합니다. 부재 중에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활동해 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52년의 일입니다. 당시는 도다 선생님께서 제2대 회장이 되시고 학회가 본격적인 전진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학회도 도다 선생님도 비난과 중상의 집중포화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유연하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옆에 있을 때 선생님은 부채를 꺼내어 이렇게 시를 쓰셨습니다. 동양의 광선 유포를 위한 여로라면 비도 폭풍도 무엇이 두려우랴. 폭풍과 같은 온갖 욕설과 비난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선생님은 장대한 동양 광포에 대한 결의를 굳히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념의 용자입니다. 진정한 왕자의 삶입니다. 학회에는 앞으로도 당연히 성운대로 삼류의 강적이 분연히 다투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도다 선생님과 같은 결의로 전진해 가고 싶습니다. 마치 소년이 바다로 나가 파도 타기를 즐기는 것과 같이 용약 환희하며 모든 난을 극복하고 동양 그리고 세계의 광선유포에 매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또 2월 간부회에서는 함께 끝까지 정진한 힘찬 모습으로 만납시다. 본부간부회에는 동양 광포의 노래를 대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모든 참석자는 노래를 부르며 불법의 새로운 역사가 열려가는 것을 기뻐했다. 시니치의 평화를 향한 여행 범위의 확대는 그대로 동지의 마음에 세계를 넓혀가게 했다. 동지들은 동양을, 세계를 가까이 느끼며 드높은 환희의 노랫소리로 회장 야마모토 시니치를 전송했다. 1월 28일 드디어 아시아로 향한 출발의 날이 다가왔다. 제천도 축복하듯 창공이 펼쳐져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하네다의 도쿄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반경이었다. 대기실에서 학회 간부 및 종문 대표와 출발 인사를 나눈 일행 8명은 9시 반 공항 건물의 모습을 드러냈다. 환송장에서 환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일행은 탑승할 BOAC 제트기 앞에 한 줄로 서서 손을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트랩에 올라서자 다시 뒤돌아보았다. 잘 다녀오십시오! 바람을 타고 전송하는 벗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각 오전 10시 제트기는 굉음을 울리며 창공에 빨려들 듯
최초의 방문지 홍콩을 향해 날아갔다. 백설의 후지와 이별을 고한 지 2시간 정도 지나자 어느덧 창 밑으로 동중국해가 그림처럼 펼쳐졌다. 이 바다 저편에는 광대한 대륙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 묘법의 보강을 애타게 기다려온 벗이 있다고 생각하자 신이치의 가슴은 뛰었다. 홍콩에는 10세대 정도의 회원이 있었지만 그 외의 방문지에는 거의 회원이 없다. 있다 해도 한 사람 혹은 2사람의 멤버에 지나지 않았다.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제목을 불렀다. 이번 여행에서도 가는 곳마다 지용의 보살이 출연하기를 바라며 대지에 제목을 스며들게 하는 심정으로 계속 창제해 갈 것을 결의했다. 일본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창밖으로 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섬과 반도가 보이고 숲처럼 늘어선 빌딩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동양의 진주, 홍콩이다. 홍콩은 중국 광동성 남단에 접한 주룽반도와 홍콩섬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홍콩섬은 아편전쟁으로 1842년에 주룽의 시가지는 에르호 사건으로 1860년에 영국에 할양되었다. 더욱이 1898년에 시가지를 제외한 주룽반도 전역을 신계와 주변의 섬들을 영국이 조차했다. 천연의 양항으로 혜택받은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번창하여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탑승기는 주룽반도에 있는 카이탁 항공에 착륙했다. 밖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엄동설안의 일본에서 온 일행에게는 마치 별세계처럼 느껴졌다. 트랩 밑에는 유원지의 전차 같은 운반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공항 건물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운반차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서려 할 때 위쪽에서 선생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올려다보자 환영장에서 10명 정도가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회원 여러분이군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니타스 법주는 기쁜 미소를 지었다. 일행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세관으로 향했다. 세관에서 담당관은 일행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자 떠듬거리며 일본어로 질문했다. 권총, 마약은 가지고 있지 않죠? 모두 이 질문에 놀랐다. 모리카와 카즈마사가 아연실색한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은 일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통역인 미카와 겐지가 가지고 있던 매장품을 넣은 스테인레스 케이스가 문제가 되었다. 4명의 담당관이 다가와 이것이 뭐냐며 계속해서 질문했다. 미카와는 영어로 질문에 대답했으나 담당관들은 케이스의 내용물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그는 가방에서 케이스에 넣기 전에 찍었던 매장품의 사진을 꺼내어 설명했다. 담당관의 험악했던 얼굴이 온화해지며 오케이라고 말하고 케이스를 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다. 미카와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일행이 로비를 나오자 10명 남짓한 멤버들이 달려왔다. 야마모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신이치는 손을 들어 멤버들의 마중에 답했다. 선생님, 일본을 떠나올 때 지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한 부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인사했다. 오카 이쿠요라는 40세 전후의 부인이었다. 건강해 보여 정말 기쁩니다. 오늘 밤은 좌담회이지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이치의 말을 듣자 오카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좌담회는 그녀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오카는 홍콩 최초의 좌담회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의로 있는 힘을 다해 준비해왔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남편에게 아무쪼록 안부 전해주세요.
신이치에게 이 말을 들은 오카는 깜짝 놀랐다. 오카의 남편은 무역회사의 홍콩 지점장 대리로 아직 입신하지 않았다. 이날도 함께 공항에 나왔으나 신이치가 로비로 나오기 직전에 나는 회원이 아니니까 라며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오카 이쿠요는 5년 전인 1956년 도쿄에서 입회했다. 그녀는 교원병을 앓고 있었다. 신심하고 얼마 안 되어 병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오카는 초신의 공덕을 실감하기는 했으나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3년 남짓 지났을 무렵 남편 마스오가 홍콩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신으로 부임했으나 1년 후에는 이쿠요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남편을 따라 이주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걱정한 것이 오카의 반담인 이하라 아사코라는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었다. 이쿠요는 홍콩에 광선 유보를 할 사명이 있어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신심으로는 반드시 퇴전해버리고 만다. 우리 반에서 해외로 웅비하는 사람을 퇴전시킬 수는 없다. 이하라는 오카를 홍콩을 짊어지고 일어설 인재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격려하기 위해 자주 방문했다. 그리고 매일처럼 좌담회나 지도회, 절복, 가정지도에 함께 다녔다. 60대 중반인 이하라의 정성에 감동한 오카도 진지하게 신심에 면류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오카가 출국할 때가 다가왔다. 작년 12월의 일이었다. 그 직전 오카는 이하라에 이끌려 학회 본부를 찾았다. 거기서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를 만났다. 오카가 홍콩에 가게 된 것을 보고하자 신이치는 말했다. 나도 내년 1월 말에 홍콩에 갑니다. 다음에는 홍콩에서 만납시다. 활동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카가 입회해서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교원병으로 괴로워하던 끝에 신심을 시작했고 그 후에 이하라의 격려 속에서 활동에 참가하게 된 것을 이야기했다. 신이치는 이하라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봐주셨군요. 정말 잘 육성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인재로 성장해가는 뒤에는 반드시 정성껏 육성해준 선배가 있다. 비록 빛을 받는 일은 없다 해도 그 선배야말로 진실한 공로자이며 3세에 걸친 무량의 공덕 보군을 쌓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오카는 신이치와 만난 후 해외부를 방문하여 홍콩의 상황을 물었다. 홍콩에는 히라타 기미에라는 여성이 열심히 신심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해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홍콩 멤버의 이름과 주소를 받았다. 오카 이쿠요는 1960년 12월 13일 비행기로 일본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출발을 앞두고 이하라 아사코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말했다. 아주머니, 만약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지면 어쩌죠? 그러자 이하라는 진지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 그때는 본조님을 등에 메고 제목을 부르며 헤엄쳐야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홍콩을 광선 유포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으니까.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하는 이하라의 진지함에서 오카는 자신의 사명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다. 홍콩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오카는 히라타 기미에게 연락을 취해 며칠 후 일본인 클럽에서 만나기로 했다. 히라타는 또 한 사람의 일본인 멤버를 데리고 나왔다. 세 사람이 의논하여 홍콩에 거주하는 전 멤버에게 연락한 후 함께 모여 회장 일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협의하기로 했다. 1월 중순에 몇 명의 멤버가 모여 협의회를 가졌다. 거기에서 마중 나갈 때의 집합 시간이나 어디에서 좌담회를 열 것인가 등을 검토했다. 지금 공항에서 야마모토 회장을 맞이한 홍콩 벗들의 가슴에는 장래에 대한 건설의 고동이 뛰고 있었다. 신이치 일행은 멤버와 악수를 나누고
침사추이에 있는 호텔로 향했다. 큰 도로에는 2층 버스가 달리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호텔에 도착하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에게 말했다. 홍콩에서도 지구를 결성했으면 한다. 아시아 최초의 지구이다. 자,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말에 동행한 간부들은 긴장된 표정이었다. 신이치는 즉시 일본으로 홍콩에 잘 도착했다는 전보를 치도록 모리카와 가즈마사에게 지시했다. 회장 일행, 홍콩 무사 도착. 지구 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리카와. 전보는 이날 밤 학회 본부에 도착했다. 본부에 있던 간부는 지구 결성이라는 말에 홍콩에서도 야마모토 회장의 새로운 투쟁의 톱니바퀴가 소리를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사실 호텔에 도착해서 쉴 틈도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홍콩에 유학 온 2명의 학회원이 신이치를 찾아왔다. 그는 젊은 벗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연마하며 사명에 살아가자고 전혼을 다해 격려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좌담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니타스 법주와 동행한 승려는 밤에 홍콩 시내를 견학하기로 했다. 오후 6시가 지나 오카 이쿠요와 히라타 기미에 등이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을 맞이하러 왔다. 신이치와 동행한 간부들은 페리보트를 타고 홍콩 섬으로 건너갔다. 해안을 따라 보석을 뿌려놓은 듯이 시가지의 불빛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바다에 비친 불빛은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기요아라가스가 야경을 보며 소리쳤다. 이곳 야경은 100만 불짜리라고 합니다. 홍콩 섬의 빅토리아산 정상에서 보는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세키 이사오가 말했다. 신이치는 시종 작은 목소리로 제목을 부르고 있었다. 좌담의 장소인 오카의 집은 홍콩 섬에서 높은 지대에 위치한 케네디 로드에 있는 빌딩의 3층이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신이치가 좌담의 장소로 들어서자 10여 명의 벗들은 소파와 의자에 앉았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일본계 사람이었다. 그는 제목 3창을 마치자 웃는 얼굴로 말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본에서 온 멤버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를 소개했다. 이어서 참가자가 자기소개를 했다. 그것이 끝나자 신이치가 말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진실한 불법을 동양으로 세계로 넓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러기 위해 홍콩에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인도로 건너가 동양 광포를 맹세하는 증거로서 근행 요전 등을 매장하고 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것과 똑같은 특제 근행 요전과 수주보를 증정하겠습니다. 수주보에 쓰여있는 순심이라는 글자는 제가 붓으로 쓴 겁니다. 신이치는 참가자 전원에게 직접 수주보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장 취임을 기념하여 만든 메달을 손에 들고 말했다. 오카 씨는 장소도 제공해 주셨고 남편분과는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선물로 메달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남편에게 전해 주십시오. 또 도쿄에 오실 때는 꼭 본부에 들려주세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신이치의 배려에 오카는 눈시울을 적셨다. 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합시다.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거리낌 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야마모토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자 한 부인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신심을 시작할 때 생명은 영원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요? 또 기행을 할 때 선조 공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행? 참가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했다.
신이치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아, 경을 읽는 것 말이군요. 그것은 근행이라고 합니다. 어머, 기냉이 아닙니까? 폭소가 터졌다. 일본에서 입회는 했으나 확실한 지도를 받지 못한 채 홍콩으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조직도 없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심을 계속해왔을 것이다. 신이치는 웃음이 가라앉자 힘을 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에 대한 해명은 인간의 그리고 종교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끝나지 않는 문제이기에 오늘은 그 일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인 중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금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듯합니다만, 만약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면 태어나면서부터의 불공평함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일본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홍콩에 태어나는 사람,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전쟁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잣집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에 걸려 있다든지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도 얼굴이나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가지고 태어난 숙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모두 평등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생명이 금세만이라면 불행한 운수를 타고난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무엇을 하든지 재미있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찰나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숙명이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철저하게 파고들면 도저히 금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영원하다는 관점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치는 참가자에게 시선을 쏟았다. 모두 진지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3세에 걸친 생명의 인과의 법칙에서 이러한 숙명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수겁을 전환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에서는 숙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설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사에 자기 자신이 만든 겁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만 신, 구, 의에 삼업이 쌓이고 쌓여 수겁이 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느끼며 생각해 왔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속여 불행하게 만들었다든지 목숨을 빼앗았던 일들이 악업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잘못된 종교에 현혹되어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가장 큰 악업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본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만 생명은 대우주에 융화됩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 상태를 밤에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내세에 해당합니다. 생명은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에도 수겁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밤새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해도 어제의 빚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금세의 괴로움은 다시 내세의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금세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으면 내세에도 똑같은 고통을 등에 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을 끝까지 원망하며 원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내세에도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죽어도 숙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한다고 해도 고뇌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행복 경애를 확립하고 기쁨 속에서 인생의 막을 내리면 내세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 행복한 인생의 궤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중에는 내세에도 수겁으로 괴로워한다면 태어나지 않고 쭉 잠든 상태로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대우주에 융화된 상태로 있어도 생명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흡사 매우 힘든 고뇌를 안고 있을 때에는 잠을 자도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생사라는 근본 문제를 차근차근 알기 쉽게 이야기해 갔다. 현대의 사상이나 철학은 금세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그것은 땅 위의 싹만을 보고 뿌리를 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간의 고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면 그 수겁을 전환하여 행복을 실현할 방법은 있는가? 있습니다. 말법의 우리들을 위하여 그 방법을 설해주신 분이 니칠렌 대성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본조님에 대한 창제이며 절복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에 따른 최고로 선한 삶이며 환희에 넘친 영원한 행복이라는 경애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대 회장인 마키구치 선생님은 감옥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마음이며 경애입니다. 고뇌와 불안과 공포에 떨며 숨을 거두었는가? 옥중에서라도 안상하게 환희 속에서 죽어가는가? 마키구치 선생님은 옥중에서 보낸 편지에 경문대로 꿋꿋이 살아가는 대환희를 적고 계셨습니다. 또 학회원 중에도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심을 끝까지 관철한 사람은 전중경수라는 것을 불법에서는 명확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몇 번이고 생사를 되풀이하며 오랫동안 고뇌를 겪고 조금씩 수겁을 지워갈 것을 금생에서 과거세의 수겁까지 전부 전환하여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증명이 임종의 모습입니다. 대성인은 어서에서 경문을 인용하시어 몸이 부드러워지는 등 성불의 모습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께서도 미소 짓는 듯한 성불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수많은 동지의 임종을 보아왔습니다. 어쨌든 광포를 위해 부처의 심부름꾼으로서 끝까지 행동해왔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공포와 고뇌의 밑바닥에 잠겨 지옥의 고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경문에도 천의 부처가 손을 뻗어서 껴안아 줄 것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임종 때 일념의 깊은 신심이 있는 것 자체가 성불입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는 생의 부처이며 죽은 후에도 사의 부처입니다. 더욱이 그 증명으로서 남아있는 가족은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심을 해서 난을 만나고 아무리 고생이 계속된다 해도 퇴전해서는 안 됩니다. 난을 만나는 것은 수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본다면 금세의 괴로움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영원한 행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니칠렌 대성인은 그러므로 우선 임종의 일을 배우고 후에 타사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올바른 규명이 없다면 인간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를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대답도 찾아낼 수 없다. 생과 사란 본래 표리관계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장례 형식 등에는 강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죽음이라는 문제 자체를 철저하게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거기에는 눈앞의 이해나 허영, 쾌락으로 흐르기 쉬운 풍조를 낳고 있는 근본적 요인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여기서 선조 공양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옮겼다. 그럼 고뇌를 짊어진 채 돌아가신 선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태어나 수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은 태어났어도 꼭 인간으로 태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겁에 따라 축생, 즉 동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문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태어나는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조가 무엇으로 태어나고 어디에 있으며 어떤 괴로움 속에 있든 살아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여 선조의 성부를 기원하고 창제해 간다면 그것이 죽은 사람의 생명에 감응하고 고를 없애고 낙을 줄 수 있습니다. 남묘호랭개교는 우주의 근본법이며 전 우주로 통해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축생 따위로 태어나면 스스로 제목을 올릴 수 없으므로 우리들의 창제만이 의지할 수 있는 끈이 됩니다. 또한 선조가 인간으로 태어나 있을 경우 우리들이 보내는 제목으로 선조가 누군가의 절복을 받아 불법과 연을 맺어 신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조를 공양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창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돈을 내어 타파를 몇 개 세운다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돈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편 신심을 관철하여 성불한 사람은 죽어서도 금방 오본전 슬하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계속되는 환희 속에서 광선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성불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손인 자기가 행복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조가 성불했다는 증명입니다. 인간은 과거세도 미래세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3세에 걸친 생명의 인과의 입법을 알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현재세의 확실한 궤도가 열린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세를 결정지어 간다. 신이치는 정열을 담아 호소했다. 우리들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대우주의 근본법을 알고 학회원으로서 광선유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숲속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발밑에는 몇만에서 몇십만의 진드기와 같은 작은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균까지 포함한 전 지구상의 생명의 수를 합치면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신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번이나 복권이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실로 큰 복은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 성불의 최고의 기회를 다행히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복권에서 한 번이라도 1등에 당첨되면 매우 기뻐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 신심할 수 있게 된 굉장한 사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생애가 일생성불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아무쪼록 이 최고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놓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라 해도 일체는 지금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를, 이 생애를 감사한 환희로 광선유포를 위해 힘이 있는 한 끝까지 살아가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가 이 질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한 것은 생사라는 인생의 근본 테마를 명확하게 해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계속해서 두세 명의 질문에 답변한 후 이렇게 제안했다. 오늘은 몇 명의 이사와 함께 왔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여유있게 간담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상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간담한 후 마지막에 모두 함께 근행합시다. 남녀로 나누어 간담이 시작되었다. 신이치는 방 한편에 놓여있는 소파에서 오카 이쿠요의 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14살 된 오카 이쿠요의 장남에게 물었다.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지? 로이드 앤 하우스 주니어 스쿨이라는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수업은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겠구나.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홍콩에서는 모두 광동어를 쓰고 있습니다. 광동어는 어렵지 않니? 네, 광동어로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놀랐습니다. 그래, 어떻게 말하는데? 세초완 메이야라고 합니다. 조금 떠든거리며 소녀는 대답했다. 잘하는구나. 어느 정도 홍콩에 있으면 광동어도 영어도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것은 장래, 굉장한 힘이 될 테니 열심히 공부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취미는 뭐니? 우표 수집이요. 그럼 다음에 만나면 우표를 사줄게.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장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소년의 누나로 2살 위였다. 비록 지금은 홍콩에 있는 여자부가 당신과 여동생뿐이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곳 홍콩 여자부의 중심자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신이치를 응시했다. 홍콩에서 신심하고 있다는 것은 홍콩의 젊은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홍콩에 온 것은 아버지의 일관계로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광선유포의 사명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그녀는 잠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뜻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가 굳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20-30년 후를 생각해보면 곧 이들 세대가 세계 광선유포의 중핵으로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를 확실히 읽고 있었다. 또 아버지가 해외에 파견된 경우 함께 온 아이들의 고민이나 기분을 알아두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간담한 후 일행은 별시를 빌려 홍콩 인사를 검토했다. 인사 검토는 10분 정도로 끝났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모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웃는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절차탁마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신심의 세계에서는 항상 서로 도와가며 격려해 갈 수 있는 동지가 중요합니다. 또 모두가 힘을 합쳤을 때 큰 힘이 나옵니다. 단결의 힘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콩에도 조직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내에는 찬동의 박수가 일었다. 여러분이 찬성하셨으니 조직을 만들어 홍콩의 지구를 결성하겠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지구입니다. 그는 인사를 발표해 갔다. 지구부장에는 제가 회사 사원으로 홍콩에 파견된 장년부가 취임했다. 또 지구 담당원에는 오카 이쿠요, 부인부 지구 간사의 히라타 기미에, 그리고 여자부 반장의 오카의 장녀가 임명되었다. 다른 분은 모두 조장이라는 자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콩 지구는 본부 직속으로 합니다. 앞으로의 연계는 본부의 해외부가 맡게 됩니다. 또 모리카와 이사와 기요와라 부인부장 그리고 청년부인 미카와 씨가 담당 간부로서 여러분을 뒷받침해 가기로 했습니다. 전력을 다해 응원할 테니 자주 상담하면서 전진해 주십시오. 역직을 맡는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입니다. 바빠지는 게 싫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공덕을 받기 위해 지용의 보살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힘을 다하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관철해 나갔을 때 최고의 인생이 열립니다. 아무쪼록 모두 힘을 합쳐 내년에는 지부를 만들겠다는 결의로 전진해 주십시오. 신이치가 말하자 즉각 예하는 힘찬 소리가 돌아왔다. 지구 담당원으로 임명된 오카가 주저하며 말했다. 선생님 일행은 인도에서 돌아오실 때도 홍콩에 들르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도 어느 간부든지 참석하셔서 좌담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이치는 치면 울리는 듯한 반응이 기뻤다. 거기에서 오카의 새로운 결의를 느꼈다. 홍콩의 지구 결성식이 된 좌담회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도사로 근행 창제를 한 후 마쳤다. 일행은 택시로 선착장까지 가 다시 페리를 타고 주릉으로 건너와 걸어서 호텔로 돌아왔다. 신이치는 곧바로 니타스 법주의 방으로 찾아가 좌담의 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각에 책상에 앉았다. 대백년하의 편집부에서 의뢰받은 3호로 권두원을 집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가방에서 꺼낸 원고지를 펴자 동양광포라고 타이틀을 적었다. 그리고 서두에 간요 8본초의 저 불법 서환을 예견하신 어문을 쓰자 그 다음은 단번에 써내려갔다. 인도에서 태어난 석존의 불법은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그것은 마치 달이 빛나기 시작한 위치가 서쪽 하늘에서 점차 동쪽 하늘로 이동하는 자연의 도리와 합치한다. 후략. 그는 또한 말법으로 들어가 니치렌 대성인이 일본에서 출현하여 3대 비법의 대불법을 세우셨다는 것을 설하고 지금 그 대법이 새로운 평화의 천리가 되어 서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틀림없다는 열렬한 확신을 적었다. 그리고 일본과 동양 제국의 교류의 역사를 회고했다. 긴 역사 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전쟁 때는 신도를 근저로 한 초국가주의가 횡행하여 창각교의 간부는 탄압을 받아 투옥되고 동양 각지에서 많은 일본인이 지옥의 사자가 되어 서로를 슬프게 한 일도 있었다. 신이치는 거기에서 어떠한 사상, 종교, 철학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는가를 논했다. 그 중에서 그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생명의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지 않는 한 막다른 길목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갔다. 이어서 과거의 석존불법이 동양으로 널리 유포되어 민중의 행복과 평화에 크게 기여한 것을 말한 뒤 지금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동양에 유포될 때가 왔다는 것을 호소하며 이렇게 끝맺었다. 동양 광포는 대성인의 예언임과 동시에 실로 우리들 말제자들에게 주신 유명이라 배견하고 동양 광포를 향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려 하는 것이다. 신이치는 은사의 유언대로 동양 광포의 제1보를 새긴 가매를 음미하면서 펜을 놓았다. 시간은 벌써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다. 이튿날 29일에는 다음 방문지인 스리랑카로 향해야만 했다. 탑승편의 출발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이날 오전 중 오카 이쿠요와 히라타 기미에의 안내로 홍콩을 견학하기로 했다. 아시아 최초로 지구가 결성된 이 홍콩의 천지를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홍콩 섬으로 건너가는 페리 안에서 신이치는 오카에게 말을 건넸다. 이번에 오카 씨의 남편을 만나 뵙지 못한 것이 참 유감스럽군요. 죄송합니다. 일이 바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 신심을 하지 않고 있으니. 남편에게 신심을 시키려고 결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집안에서 신심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편에게는 어디까지나 아내로서 애정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입장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도 있으니까 금방은 입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부인이 건강해지고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신심하게 됩니다. 자기 가족의 절복은 이론이 아니라 실증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특히 인간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얼마만큼 배려 깊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은 기원밖에 없습니다. 제목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기원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이치는 오카가 홍콩의 부인부 리더로서 마음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편의 일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홍콩 섬에 도착하자 택시를 타고 섬 안을 둘러보았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빌딩 건설의 망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미래로 뻗어가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뒷골목에 들어서자 작은 집들이 산 위에까지 빽빽이 늘어서 있었다. 난민들입니다. 히라타의 설명을 들으면서 시이치는 그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빅토리아산 정상에도 케이블카로 올라갔다. 산꼭대기 전망대에 서자 늘어선 빌딩 저편으로 빛나는 은빛 바다 위를 오가는 크고 작은 갖가지의 배들이 보였다. 시이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오카와 히라타에게 말했다. 홍콩을 동양의 행복의 항구로 만들어 갑시다. 여기에서 행복과 평화의 빛을 아시아로 보냅시다. 홍콩섬 견학을 마친 일행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를 지나 주릉에 있는 카이탁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10여 명의 멤버가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배웅 나온 멤버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멤버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모두 지용보살의 출연이 아니고서는 부르기 어려운 제목이니라 라는 성운을 떠올렸다. 홍콩의 땅에도 지금 이렇게 지용의 보살이 출연하여 지구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신이치는 동양 광포를 항상 외쳤던 도다 조세이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했다. 그는 멤버에게 말했다. 아직 홍콩에는 10여 명의 동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30년이 지나면 몇만 명의 동지가 탄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일생은 꿈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한 방울의 이슬처럼 덧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의 물도 모이면 강이 되어 대지를 적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일생이라면 광선유포라는 최고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서 자신의 영광된 인생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윤택하게 하여 영원한 행복의 낙원을 구축해 갑시다. 미국의 동지도 일어섰습니다. 브라질의 동지도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의 여러분이 동양의 성부로 일어설 차례입니다. 나와 함께 싸워갑시다. 시이치는 탑승하는 그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 멤버를 격려했다. 신심의 경험이 풍부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간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일부터는 다시 멤버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구축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만큼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흔들림 없는 깊은 신앙의 쐐기를 박아 넣으려고 한 것이다. 탑승 시간이 되었다. 그럼 돌아갈 때 또 만납시다. 그는 미소 띈 얼굴로 손을 흔들며 게이트 쪽으로 서둘렀다. 이윽고 비행기는 이륙했다. 비상하는 비행기 창문으로 우뚝 솟은 갈색의 바위산이 보였다. 사자산이었다. 지금 홍콩의 천지에 사자의 자식들이 자각하여 일어섰다. 그러나 그 힘은 아직 너무나도 미약했다. 하지만 치니치는 언젠가 홍콩이 새로운 동양의 세계를 여는 광포의 훌륭한 사자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가슴에 울리는 희망의 고동을 느끼며 불법 서안의 여행을 계속했다.